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한동훈의 최근 행동, 그동안 한동훈을 쭉 지켜보고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해할 수 없다, 이거는 너무 나갔다 라면서 지지를 철회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벌써 제 영상 그 밑에 댓글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면요, 그런 댓글이 많아요. 지금까지 한동훈을 지지했지만 이제 더 이상 한동훈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지지 철회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은 믿었대요. 두 사람은 그래도 서로가 마음속으로는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런 사이가 아닌가, 밀당하는 사이가 아닌가, 한 몸이 아닌가, 정신적 일체가 바탕에 깔려 있을 것이다, 일부러 저렇게 약속 대련을 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아닌 게 이제 확실히 드러났다라는 거죠. 저는 약속 대련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은 윤을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을 진짜로 아꼈던 것 같아요. 능력 있는 후배로서. 그래서 사람 속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구밀볶음이라 그러죠. 입에서는 달콤한 사탕을 바르고 있지만 속에서는 칼 한 자루를 품고 있는 그런 야심가들이 정치판에는 더글더글합니다. 한동훈은 일찌감치 정치에 관심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그 부인의 행적도 그렇고, 이거 보면요, 검사하면서도 정치권으로 빠져나갈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요, 굳이 우리가 100% 이렇게 힘을 갖고 저격을 하지 않아도 이미 끝났네. 제일 지금 한동훈을 잡는 확실한 카드는 이거거든요. 지지율이거든요. 지지율이 7%. 와, 정말 끝났죠. 원래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했던 지지율이 있잖아요. 한동훈처럼 빨리 지지율 1위가 됐지 않습니까? 보수 안에서. 이런 지지율은 꺼지면 안 돼요. 계속 그 대세를 몰고 가야 됩니다. 한번 꺾이면 다시는 못 올라와요. 원래가. 보수 쪽에서 떴던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가까이는 황교안도 그랬었고요. 다 그랬습니다. 김무성도 그랬었고요. 두 사람 다 지지율 거의 1위 혹은 1위와 맞먹는 수준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왕창 꺾이고 나서는 다시는 못 올라왔어. 다시는.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많을 때는 40% 가까이도 갔잖아요. 이재명하고 맞먹거나 이재명에게 이긴 적도 몇 번 있거든요. 그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런데 총선 끝나고 나서 확 꺾였다. 근데 꺾일 때 벌써 반 이상 꺾여버렸죠. 10몇 프로로 떨어졌잖아요. 17% 이런 식으로. 거기서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몇 번 경고를 했었죠. 한동훈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 특히 여권 지지층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계기가 되면은 한 번 더 꺾인다. 그때 큰 폭으로 꺾이는 순간 한동훈의 정치 생명은 완전히 죽는다. 끝난다. 지지율 없는 한동훈에게 붙어있을 선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 다 떠납니다. 7% 갖고 저걸 어디다 들이댑니까, 솔직히. 한동훈의 저 7%는 말이 안 되는 게요. 지난 법무부 장관 되고부터 지금까지 약 한 2년 반쯤 되는데, 한동훈만큼은 언론에 많이 노출된 정치인이 없어요. 이재명이 한 2배, 3배 됩니다. 보수 전체의 뉴스의 양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라도요, 혼자 한 절반을 먹었을 겁니다. 절반을. 털면 한동훈이야. 털면 한동훈. 그것도 또 홍보성 기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전부 잘한다 한동훈 이런 거였었다고. 그래서 지금 유튜버 이렇게 채널을 갖고 있는 논객들 중에도요, 한동훈 전부터 싫어했던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다 전부터 다 한동훈을 지지했다니까. 한동훈을 띄워주려고 다 노력했고. 그런데 가면서 이거 아니다. 1명, 2명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거의 없어요. 누구 있습니까? 고집스럽게 지금도 한동훈을 지지하는 일부가 있죠. 그 사람들은 지금 빼기엔 너무 늦어서 그래요. 지금 빼자니 그렇고, 지금 만일에 한동훈 지지 처리하려고 그러면 유튜브를 못해요. 아마 몇 달 정도 쉬어야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는 못하겠고,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지, 그냥. 자기들 눈에도 지금 보이는 거야. 이 길이 아니다라는 게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근데 더 이상 이제 빠지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거야. 제가 당대표 되고 나서 당대표 만들 때까지는 한동훈에게 상당히 제가 힘을 실어주는 논평을 많이 했죠. 그때는 한동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내가 지킬 수 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 2.0의 시대를 열으라고 여러 가지 논리도 많이 제시하고 그랬었죠.
그때 저도 사실 좋았습니다. 돈벌이는 그때가 더 잘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한동훈이 정작 되고 나서 한 행적을 보십시오. 와, 대통령이 돼서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어. 단 한 번도, 솔직히. 계속해서 삐딱한 삐딱선을 탔죠.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여권 전체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수 같이 대변한다 그랬는데 어디 뭘 다 대변했습니까? 완전히 다르다. 이질적이다라는 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문수 같은 이런 어떤 진짜배기가 등장하면서부터 한동훈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여권 전체에서. 여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그릇도 아니지만 성질 자체가 달라요, 성질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눈치챈 사람들이 하나둘 다 빠져나와서 지금은, 그나마 더 겨우, 우리 이제 언론의 그 지원 사격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조선중앙동화, TV조선 채널A, JTBC를 뿐 아니라 모든 좌파 언론들까지도 이쪽에는 이재명, 이쪽에는 한동훈 이런 구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같이 이렇게 띄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은 멈춰 올라갔는데 한동훈은 계속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이재명 37, 한동훈 7 이게 서로 라이벌이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개쪽 팔리는 짓 아닙니까 이거? 저 한동훈 자리에서요. 한동훈이 아니라도 그 누군들 저 자리에 갖다 놓고 그렇게까지 집중적으로 띄워주면은 저 지지율 안 나올 것 같아요?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나와. 근데 한동훈이 처음에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잠깐 보여줬던 그 이미지, 그 나름대로 이렇게 스마트하고 프레시하고 뭐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뭐 영민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게 한계인 겁니다. 그게 한계. 거기서 더 뭔가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정치력 자체도 없고,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요, 그냥 샌님이야, 그냥. 정치는 머리 좋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보는 눈이 정확해야 되고, 양당, 강당 용기, 감각, 결단력, 통찰력,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관용, 뭐 포용력,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거든.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자질일 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 사람들이 주변에 안 꼬이는 이유도 그런 이유도 있어요. 보통 한동훈이 63%로 당대표가 됐는데 그 정도 되고 지지율도 그때는 높았잖아요. 차기 주자로서. 수십 명을 거느려야 돼 원래는. 수십 명을 국회의원을. 근데 몇 명, 고작 몇 명이야.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그거 다 친한은 아니에요. 그중에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기는 뭐하고 일단 거기 가 있는 일부가 있는 것뿐이지 진짜 오리지널 한동훈 계로 불릴 수 있는 사람 몇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장동혁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완전 핵심 중에 핵심의 친한인데 거기도 지금 뭐 삐딱선 타려고 그러잖아요. 한동훈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릇 자체가 정치 묵기가 아닌 겁니다. 이제 이걸 지지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동훈 착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인간성이 멋져요.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필요 없다니까요. 정치판에서는. 그 뭐 그런 사람 뽑습니까? 그런 사람 뽑아서 차라리 다른 데 보내요. 뭐 교육계라든가 뭐 어디 종교계라든가 이런 데 보내라고. 정치판에서 뭘 그런 걸 찾습니까? 정치판에서는 좀 나쁜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능력 있고 에너지 좋고 그러지 가는 방향만 확실하면은 공공의 이익에 크게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죠. 반드시 그런 어떤 이미지만 갖고 정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주 얕은 정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한동훈, 끝났습니다. 굳이 하나둘, 구체적으로 언급 안 해도 되겠죠? 이재명이 37, 한동훈 7 나왔는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여기 네 번째거든요. 한동훈이 7.1%, 8점 몇 프로, 9점 몇 프로, 다음 여기 7%, 4개 나왔다니까. 전부 한 자릿수야. 끝난 거지, 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경선에서, 권성동에게 압도적으로 밀어줬더군요. 106명 참석해서 권성동이 72표를 획득했으니까, 거의 완전 압도적으로 3분의 2를 가져갔네요. 김태호를 찍었던 사람이 다 친한계가 아니에요. 김태호는 친한이 아닙니다. 독자적인 노선을 걷거나 다른 어떤 사람들과 손을 잡죠. 차라리 김무성이라든가 아니면 저쪽에 부산 쪽에 PK 라인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계로 볼 수 있는 진짜 순수 한동훈계는 몇 안 됩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국민 78%가 윤 탄핵 찬성하지만 이런 건 여론조사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요거는 상황이 바뀌면요.
탄핵 찬성이 아니고 탄핵하면 안 된다고 50% 넘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반격을 하고 뭐 저들이 탄핵에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헌재가 재판을 하기까지 꽤 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사이에 얼마든지 이게 바람이 또 다른 바람이 붑니다. 그때는 또 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제 개헌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내각제 세력들도 지금 뭐 풀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윤 대통령 즉각 체포하라 68% 이런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그냥 선동을 당한 상태다. 전부터 그냥 내란이다 하는데 그게 무슨 내란입니까? 그건 내란 아니에요, 전혀. 대통령도 오늘 담화에서 내란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 내란이 아니고 오히려 내란이라고 지금 떠들어대는 선동 세력들이 내란을 그동안 자행해 왔죠. 이재명과 그 세력들, 한동훈도 거기에 지금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동훈의 그 한계는 이재명이 맘먹으면 한동훈을 얼마든지 조질 수가 있어요. 한동훈 특검 때려버리면 한동훈 꼼짝 못해. 그 집안 전체를 털게 되는데 그 뭐 자기 부친 뭐 자기 그 처가들 이야기들 다 나올 텐데 그거 게임 아웃입니다. 한동훈은 자기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앞에서 꼼짝 못해요. 근데 이거를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근데 다른 유튜브 한번 보세요. 우파 유튜버들 그거 이야기 다 합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있었다라면서 뭐 난리 났어. 장인이 어떻다. 뭐 이모가 어떻다. 뭐 하면서 쫙 나오는 게 있다고. 와, 이 한동훈은 안 돼요. 그래서 이 네거티브 재료가 너무 많아. 너무. 역대 이 우파에서 대선 주자급 인물 중에 가장 지저분한 내용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산뜻한데 아니야 이게 보니까 뒤에는 너무도 이야기가 이상한 게 많고 그래서 벌써 개딸들은 한동훈 올라오면 저건 게임도 안 된다고 다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조중동도요 그걸 알게 되면 한동훈을 넣을 겁니다. 이거 여기다가 그냥 배팅했다가는 박살나겠다. 그냥 죽은 패입니다. 죽은 패. 자, 결국 우파에서는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재명 37, 한동훈 7, 조국 6. 조국은 이제 감옥 갔으니까 빠지겠죠. 요 지지율이 일부는 이재명에게 가고 나머지는 김경수나 김동연 뭐 이들에게 가겠죠. 뭐 김부겸 등등에게. 자, 홍준표 5, 오세훈 4, 안철수 4. 안철수가 많이 올라왔네요. 김동연 3, 원희룡 2, 이준석 2, 유승민 1, 김경수 1. 자, 김문수하고 황교안은 절대 안 넣어주네요. 그죠? 지금 김문수 황교안을 띄워야 된다는 우파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거 제일 큰 과제 숙제가 여기 여론조사에 진입시키는 겁니다. 여론조사에 진입시키는 거. 어떻게 하면 진입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슈 파이팅 외에는 없을 것이다. 이슈 파이팅. 싸워야 됩니다. 싸우고요. 그것이 싸움을 통해서 이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언론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언론에. 자, 그렇게 되면, 여론조사에서 한두 번 나타나다 보면 지지율이 잡히면은, 그들이 뺄라 해도 뺄 수 없는 관계를,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동훈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 이대로 가게 되면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중에 나올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유승민도 참 지지율 안 나오네요. 과거에는 이런, 일반 여론조사, 여기는 역선택도 좀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숫자가 좀 나왔는데 이제는 뭐 완전히 존재감이 없네. 이제 죽은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유승민을 한때 대통령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유승민이 2배 나오니까 이게 뭐 말도 안 거고요. 자, 어쨌거나 지금 보면 이재명은 조국 따라 감옥 갈 가능성이 크다. 일단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지금 그리고 조기 대선 치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조국 감옥 가는 걸 보고 이 사람도 지금 엄청나게 쫄았을 겁니다. 큰일 났다. 시간이 없다. 빨리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 담화를 보니까 호락호락을 당할 사람도 아니고요. 오히려 반격의 채비를 하고 있다. 부정선거 세상에 드러낸다. 거대한 대반격, 역풍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동훈은 이제 잊으세요. 왜냐하면 무려 4번 연속으로 한 자릿수 나왔다라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걸 의미한다. 끝났다라는 걸. 다시 안 올라옵니다. 이런 지지율은. 많이 올라와봐야 10%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납니다. 그냥. 거의 그냥 이준석, 급도 못 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